자, 앞서 이제 저희가 어제 있었던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의 총평을 해봤다면 이제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앞서 이제 김 부장님 말씀 듣다가 말았는데 짧게 그 마무리하시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총평을 좀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 어저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파격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파격이라고 하는데 왜 파격이냐?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게 한다 이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외교부 장관에 네.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외무고시 출신이 주로 맡아온 외교부 장관에 여성이면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을 네. 임명한 게 이제 파격이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로 그동안 군 출신이 많이 맡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네네. 임명한 것도 이제 새로운 관행이 달라진 거고요. 네, 그 정도 해볼까요? 어차피 또 강론에서 얘기할 테니까요. 네. 자, 진 의원님, 역시 뭐 지금 김 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제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쇼킹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검찰을 갖다 기수문화라고 하고 뭐 언론사도 기수문화 강하다고 하는데 더 강한 곳이 외무부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여기는 일단 외시 한번 칠 때마다 뽑는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아하. 그래서 외무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외무부 장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는. 네. 그렇다 그러면 강경화 장관은 두 가지 파역입니다. 하나는 비외시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천장을 깰 거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장치를 하나 하긴 했습니다. 안보실장에다가 정의용 직업 외교관 출신을 갖다 앉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뭐 부족한 거는 이제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외무부의 변화를 주겠다. 또 하나는 저는 이 실험이 성공할지 뭐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실험이다. 왜냐하면요.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어쨌든 누가 장관이 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컬러가 바뀌는데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유엔에 있던 분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런 분이 와서 외무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손발을 맞출까? 지금 뉴욕에서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래도 저는 외무부 국장으로 근무할 때 선후배들이 많았다. 이분들 믿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친화적인 분이고 또 하나는 소통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그런데 4강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누가 채워줄 건지.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실험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를 통해서 안보도 해결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강경화, 정의용 콤비가 어떻게 할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다만 이제 재밌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수석도 여성입니다. 조윤옥 수석이 발표를 할 때 문제가 좀 있는 분이라는 걸 미리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일단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때 처음인데 이분은 어쨌든 미국에서 유학할 때 따님을 낳았는데 이분은 미국 국적자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걸 보면 이런 그 문제점을 알고도 임명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를 신뢰한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경화 내정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례적입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고요. 비외무부 출신인데 첫 직업이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였습니다. 외교부에 합류한 건 43살 때 1998년 그때가 DJ 정부 때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의 외무고시가 아닌 국제전문가 특채로 들어갔고 앞서도 설명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반기문 전 총장의 특보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지금 은발의 저 머리가 누리꾼들의 관심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 본래의 모습을 뭔가로 가리고 싶지 않다. 염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선 머리 색깔에 대해서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뭐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통역을 했으니까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원어민 수준이라는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시 통화 때 통역을 맡기도 했고 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답니다. 내 말이 글을 통해 통역이 되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서도 진 의원님이 잠시 설명했지만 어제 청와대에서는요. 강경화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오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벌써부터 인사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장 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입니다. 김 의원님,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른바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고백을 했는데 그럼에도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딸의 국적 문제가 이중국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중국적이나 위장 전입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병역 면탈과 관련한 문제일 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따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원정 출산이 아니라 그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된 경우인 거고요. 또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라거나 아니면 좋은 학군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말하는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쁘게 평가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5대 사항이 있으면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먼저 밝힌 것처럼 그것을 넘어설 만큼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중하게 느껴질 만큼의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께 요청드리는 것이고 물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인사청문회 기간에 국민들과 언론과 또 국회를 통해서 검증이 다시 될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부장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얘기 보면 이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능력을 중시하는 건 좋지만 이런 문제점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성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어떤 고시 외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인사라는 점에서는 참신하고 파격적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 이걸 청와대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이 점은 논란거리는 충분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딸의 이중 국적 문제인데 딸의 이중 국적 문제도 과거에도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과거 정권 때요. 그때도 아들이 아닌 딸의 이중 국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협상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국익 간의 이해 충돌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외교장관, 특히 그 법을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 특히 교육의 모범이 대하는 교육장관 같은 경우는 그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위장 전입 문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때 5대 이러한 의혹에 관련해서는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와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위장 전입은 뭐 저는 이중국적보다는 비중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능력은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외교 중에 사강 외교와 북핵 외교가 중요한데 그 분야의 경험이 좀 적다는 게 좀 아쉬운 점으로 거론하는 게 있는데 근데 오히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느냐, 좀 추가로 다른 의혹이 나오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국회에서 잘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변호사님, 결국 능력이냐 도덕성 문제냐 지금 이 얘기인데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위장 전입 그리고 자녀 이중국적 문제 또 있었어. 이런
푸념 한숨을 쉬실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한 거 아니야? 능력이란 배경에 가려서 네.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니냐? 지적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런 지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중 국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지명자가 낙마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뭐 그런 것을 문제 삼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요번에 이제 지금 지명된 그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생활 터전 자체가 미국이었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정 출산을 하기 위해서 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위장 전입도 고등학교 때 전학을 오는 과정 중에 잠깐 이제 위장 전입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완전 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한 흠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분이 과연 이제 청문회를 통과할 건지 말 건지를 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외교 안보 상황이 정말로 중체대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대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네. 이와 같이 좋은 카드를 어느 정도의 흠결로 인해 가지고 못 쓴다라고 하면은 국익 차원에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혼자서 외무장관 혼자서 외교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4강 외교 한꺼번에 이제 팀워크로 같이 해야겠지만 네. 유엔이라고 하는 중요한 외교 무대를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의 지금 임명 아주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약간의 흠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검증하는 과정 중에서 논란은 네. 되겠지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짧게 하나 반론을 드리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을 수가 있는 게 일단 야당이 지금까지는 숨을 죽이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10명을 추천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2~3명은 낙마시키겠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10년 만에 보수 정권을 잡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인사청이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야당이 몰아치니까 장관 여러 명이 날아갔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SNS에 타임라인을 읽어보면요. 네.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분 다 좋다. 여성이고 다 좋은데 정유라가 왜 문제가 됐느냐. 대한민국은 공정한 국가가 돼야 되는데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일병 교수라고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입니다. 네. 지금 거제에 살고 있는 네. 연세대 명예교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딸이 위장 전입은 학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강경화 후보자가 나온 그 학교로 딸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자 법을 이렇게 어긴 분도 장관할 수 있는가? 이거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똑같은 코드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이것 말고 또 다른 뭔가가 나온다면 네. 알 수 없지만 네. 야당도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원 전 대표는 인사 잘하시네요. 저렇게 쓰고 있지만요. 지금 국민의당의 신임 원내대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저쪽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잣대로 네. 5개 중에서 한 2~3개가 나온다 그러면 네. 강하게 몰아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민정수석은 상당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적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를 나올 것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2개가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있잖아요. 과거 정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총리 내린다도 그래서 낙마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 또 그 과정에서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의 충격파로 받아들일지 한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어제 있었던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의 총평을 해봤다면 이제 좀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앞서 이제 김 부장님 말씀 듣다가 말았는데 짧게 그 마무리하시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총평을 좀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 어저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파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파격이라고 하는데 왜 파격이냐?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게 한다 이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외교부 장관에 네.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외무고시 출신이 주로 맡아온 외교부 장관의 여성이면서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을 네. 임명한 게 이제 파격이 가능하고 그다음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로 그동안 군 출신이 많이 맡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안보실장을 네. 임명한 것도 이제 새로운 관행이 달라진 거고요. 네. 그 정도 해볼까요? 어차피 또 강론에서 얘기할 테니까요. 자,
진 의원님, 역시 뭐 지금 김 부장께 텐데 그렇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외무부의 변화를 주겠다. 또 하나는 저는 이 실험이 성공할지 뭐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실험이다. 왜냐하면요.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어쨌든 누가 장관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컬러가 바뀌는데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유엔에 있던 분입니다. 또 그렇다면 이런 분이 와서 외무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손발을 맞출까? 지금 뉴욕에서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래도 저는 외무부 국장으로 근무할 때 선후배들이 많았다. 이분들 믿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친화적인 분이고 또 하나는 소통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그런데 4강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누가 채워줄 건지.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실험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를 통해서 안보도 해결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 때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의 외무고시가 아닌 국제 전문가 특채로 들어갔고 앞서도 설명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반기문 전 총장의 특보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데 재밌는 게요. 지금 은발의 저 머리가 누리꾼들의 관심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 본래의 모습을 뭔가로 가리고 싶지 않다. 염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선 머리 색깔에 대해서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뭐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통역을 했으니까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원어민 수준이라는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시 통화 때 통역을 맡기도 했고 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강경화 정의용 콤비가 어떻게 할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다만 이제 재밌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수석도 여성입니다. 조현옥 수석이 발표를 할 때 문제가 좀 있는 분이라는 걸 갖다 미리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일단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때 처음인데 이분은 어쨌든 미국에서 유학할 때 따님을 낳았는데 이분은 미국 국적자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걸 보면 이런 그 문제점을 알고도 임명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를 신뢰한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경화 내정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례적입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고요. 비외무부 출신인데 첫 직업이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였습니다. 외교부에 합류한 건 43살 때 1998년. 그때가 DJ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제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쇼킹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검찰을 갖다 기수문화라고 하고 뭐 언론사도 기수문화 강하다고 하는데 더 강한 곳이 외무부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여기는 일단 외시 한번 칠 때마다 뽑는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외무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외무부 장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는. 그렇다 그러면 강경화 장관은 두 가지 파역입니다. 하나는 비외시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천장을 깰 거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장치를 하나 하긴 했습니다. 안보실장에다가 정의용 직업 외교관 출신을 갖다 앉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뭐 부족한 거는 이제 할